정부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집이 더 오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아니고 금리의 급등이 잡는 거예요. 금리의 급등이. 대책 발표하니까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오늘 반찬해가지고 계약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제 대책 발표하면 더 오른다. 부동산 대책 딜레마 속에 신중모드. 이게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 뭐냐면 정부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집이 더 오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29번 규제했는데 그래서 집이 잡혔냐? 아니잖아요. 그죠? 집값 잡는 거는 그래서 망고쌤이 뭐라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아니고 금리의 급등이 잡는 거예요. 금리의 급등이. 그래서 금리의 급등이 오기 전까지는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책 발표하니까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오늘 반찬해가지고 계약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이런 거 나와요. 2020년 급등 악몽 재현되나? 이게 26일 날 나온 기사인데 유동성 홍수의 집값 불안 고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한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정권 바뀌면서 돈을 풀어. 추경도 한대, 25만 원씩 주기도 한대, 막 그러고 이제 금리는 내려간대. 그러면 유동성 홍수가 오면서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가면 정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으니까 지지자들 때문에 돈은 풀어야 되는데 돈은 푸는데 부동산으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주식시장을 흥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으로 갈 유동성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3,700 이재명을 랠리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도 랠리하고 있다고. 이재명 랠리는 만약에 주식이 우리한테 국장이 믿음을 많이 줬으면 사람들이 누가 부동산을 해요? 처음부터 주식하고 있겠지. 믿음을 안 주니까 오랜 기간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쉽게 바뀔까요? 어쨌든 돈은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안 가야 되고 참 희한합니다. 밥은 먹여야 되는데 화장실은 가면 안 되고 이런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도 모르겠어요. 이제 상승률을 주춤하게 당분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집값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년간 LTV, DSR 때려도 집값은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규제 효과는 그래서 단정을 못 한다라는 거고 학자들은 이런 얘기하죠. 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야, 나 이런 뉴스를 봤네. 반차 내고 계약하러 갑니다. 주담대 안도 제한점 막차 수요. 이게 언제 나온 뉴스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뭘 좀 아시는 분이죠. 규제를 좀 겪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신 거죠. 제 주변에도 어제 계약하신 분만 2분이고요. 그제 계약하신 분이 1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화요일에 정규 강의 오셨는데 물어보시길래 고민하지 말고 빨리 사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요일에 어제 계약하셨구나. 어제 계약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반찬 내고 계약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 항상 그렇지만 대출 규제라든지 조정지역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지난 정권에는 조금 며칠 여유를 줬는데 문재인 정권이랑 문재인 시즌2 같은 이 정권은 그런 여유 없이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면 대혼란이 오거든요. 대혼란. 왜? 아니, 지금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 한도를 줄이면 어떡해요? 그죠? 계약했는데 뭐 계약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8억 받아가지고 집 살라고 계약금 1억 5천 넣었는데 6억밖에 안 넣은데 그러면 이제 대출 안 나와가지고 1억 5천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현 시점에 계약하는 시점에 대출 제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집을 계약을 하고 잔금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불측의 미래 며칠 뒤에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게 생겼어.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의 경우에 있잖아요. 대출 규제 발표하고요. 규제 지역 발표하고요. 그날까지 계약한 사람만 옛날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계속 톡방에서 물어보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제해 준다. 근데 그거를 확정적으로 100%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100%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95%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대출 상담사한테 전화해보면 전화가 돼요.
계속 통화 중이잖아요. 어쩌다가 통화되면 뭐라 그래요? 지침이 내려와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전화해봐요. 그러면 전화가 계속 안 되다가 어쩌다가 전화가 되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일부터 바뀌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렸다고? 근데 은행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알아, 그분들도 오늘까지만 계약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지침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은행은 돈 10원짜리 한 장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반차 내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하면 옛날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늘 서둘러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처럼 오늘 밤 12시까지 아마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약은 인정 안 됩니다.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 가계약 500만 원 보내고 1000만 원 보내는 거는 인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글쎄 그게 꼭 인정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 또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규제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실행을 하니 유예기간 안 주고 이러니 대혼란이 오고 이렇게 반차까지 내가지고 마지막 막차를 타는 그런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지? 아니 유예기간 며칠 줘도 되잖아.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살까봐 그러는 거야? 그죠? 국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간에 안 잡히는 집값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뭐 그런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토해내고 파기. 불장의 매매 계약 취소 속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했는데 막상 잔금을 칠 때가 되니까 막 2, 3억이 올라버린 거지. 그러면 1억을 돌려주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배죠, 배배. 근데 이게 강남권에서도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강남권은 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토호를 신청하면 이게 2, 3주씩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매매 거래 약정을 하고요. 토호를 신청하는데 토호 신청하는 기간 3주 동안에 1, 2억이 올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상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딱 나왔어. 그때가 되면 이미 주변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2억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금 받은 1억 5천을 돌려주고 그냥 계약 해지한 분이 있고 한 가지 더 유형이 있는데 이건 재밌는 유형인데요. 내가 1억 5천을 돌려줄 돈은 없어.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 너무 배가 아파.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올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 5천 돌려주기는 그렇고 계속 올려달라고 1억 올려주세요. 1억 5천 올려주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잔금 내가면 계속 등기권리증 안 주면서 계속 협상하자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더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배배. 배배 테크를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 있는데 배배 테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배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배액 배상이죠.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가계약금을 보내잖아요. 가계약금. 만약에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보통 계약금 10%니까 1억을 계약금으로 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가계약금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보내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가계약금 받고 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계약금 받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돌려주고 끝내자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가계약금이긴 하지만 계약을 하려고 한 거니까 계약금에 준하는 1억을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가계약금 받은 500이나 1000만 원만 돌려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 500이나 1000만 원을 받았지만 계약금에 준하는 1억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가계할게요 그리고 1000만 원 보낸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돌려줘도 대부분 끝난데 보통 이게 대부분의 경우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협상할 때부터 10억에 협상을 했어. 그리고 계약을 언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으로 가계약금을 오늘 보내고 계약서는 뭐 내일 쓰기로 했다. 라는 내용을 남기고,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지. 계약금이 1억인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내일 써야 되는데 계약을 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500이나 1000만 원을 내기로 했고 그 했던 내용을 문자로 남겨가지고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에 준하는 1억을 배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꼭 내가 배배를 받거나 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문구들을 넣어달라고 하면 좋은데
야, 요즘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그게 될라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5년간 LTV, DSR 때려도 집값은 상승했고 규제 효과를 단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보냐 하면은 노도강 금강구가 직격탄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장인 거예요. 자, 보세요. 강남은 대출 의존도가 의외로 낮답니다. 생각보다 현금으로 많이 사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강남은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생각보다 대출 비중이 낮은데 그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저가 지역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면 그분들이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저소득층이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연구도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다는 걸 알면서 왜 대출 규제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죠? 왜 대출 규제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쩌면 이 정권은 주거 사다리가 없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계속 자산을 가지고 집을 가지면 보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는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양극화는 더 버리고 그리고 주거 사다리는 끊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건 제 생각뿐이겠죠? 예, 제 생각뿐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자금 대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줄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락 유튜브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정책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막 2억 5천, 막 2억 3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지금 강남만 올랐는데 뭐 30억, 40억, 50억 원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2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 5억짜리 판 사람이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뭐 10억짜리 사고 10억짜리 판 사람이 다시 대출 받아서 15억짜리 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다 보면 강남 가격 올린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아 이거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 그냥 상상 아니야 상상? 상상 또는 망상 아닌가 망상? 이게 뭐가 연구 자료가 있다거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책자금 대출이 고가 아파트 시장을 올린다는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거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생각 아닌가? 그냥 저소득 서민층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만 끊어 놓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린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대출 한도를 80%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살려면 더 싼 거 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집값 가율의 가계대출 꽃비 조이면 뭐 저가 지역이 더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방은 어떻게 살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노도강 금강구는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언제 올라가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